내려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무시해.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부른 노래를 뜻한다. 평민의 체크. 고려 서교, 여요, 장가라고도 한다. 근데 뭐 하는 건데요? 아 죄송한데. 별로 안 지성해 보이는데. 88쪽. 아 죄송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고려시대 때 불린 노래 전체를 가리켜 경기체가를 고려가요에 포함하지만 보통은 평민들이 부른 민요와 향각의 요요까지만 고려가요로 본다. 경기체가의 체크. 응? 경기체가는 거기 쓰세요. 사대부의 노래입니다. 사대부 노래. 가로 열고 양반. 지금 고려가요 설명할 때 평민들이 부른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경기체가는 고려가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사대부 양반들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체가의 내용은 뭐냐면 자뻑이에요. 자폭이요? 자뻑. 자폭이 뭐예요?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기체가는 내용 나중에 보시면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작품들은 대부분이 나 돈 많다 돈 자랑하는 거, 나 좋은 책 본다 그런 책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경기체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전승 방식 보겠습니다. 고려가요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요의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이어서 작자를 알 수 없다의 체크. 그래서 보통이 작자미상입니다. 작자미상. 구전대전 고려가요는 한글 창제 이후 문자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배층은 고려가요가 저급하다고 보고 노랫말을 고치거나 일부 작품을 삭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고려가요들이 없어졌어요. 거기 써져 있지 않니? 일본이 삭제했어요? 아이고야. 너 거기 소리 내서 읽어봐. 지배층이 삭제했다며요. 앞에. 아이고야. 조선시대. 그건 뭔데? 일본이야? 조선시대가 이제 하구나. 고려가요가 저급하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양반들 입장에서는 약간 고지식하죠. 그 입장에서는 약간 이 평민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고려가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한번 써볼까요? 궁중가요로 편입. 궁중가요로 편입. 궁중에서 사용하는 노래로 편입이 되면서 후렴구가 생겼습니다. 후렴구 생성이라고 써주세요. 가로 열고 후렴구 생성하고 가로 열고 본래 내용과 맞지 않은 후렴구라고 적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걸 배경을 설명을 해주면 평민 노래잖아요. 고려가요는 평민 노래.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노래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근데 궁중가요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임금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양반들이 이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언제? 조선시대 한글 창제 이후에. 그래서 이 궁중가요로 넣으면서 뭘 하냐. 평민들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랑 이야기 혹은 그냥 일상에서 힘든 이야기 누가 나 갈궈요 이 개 같은 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 평민들의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궁중가요로 들어가면서 전혀 이 평민들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태평성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든지 태평성대는 이제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은 뭐라고? 이별해서 존나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후렴구에서
와 태평성대 너무 신나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이 부분이 바로 뭐 때문이다? 궁중가요로 들어가서 임금 앞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서 임금 한마디로 임금 똥꼬 빠는 거예요. 임금한테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노래를 추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상의 특징,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안타까움 등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의 체크.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의 체크. 이런 것들이 어디에 원래 고려가요의 주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형식상의 특징, 삼음보를 기본으로 한다. 음보율은 3번 끊어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음보에 쓰세요. 3번 끊어 읽음. 3번 끊어 읽음. 332초는 3글자, 3글자, 2글자의 반복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율을 형성하는 여음구와 조음구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몇 개의 연으로 구분되는 분연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 현대시에서 우리가 연과 행 배웠죠? 그래서 이 고전시 고려가요에서도 분연체의 형식이 나타난다. 연이 나누어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 작자미상 가시리 보겠습니다. 가시리는 그 서정문학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별과 슬픔 이런 것에 대한 한을 이야기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가시리 있고 나는 할 때 점 있죠, 점. 그쵸? 그 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점을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점은 첫 번째 글자일 때는 아로 읽는 게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보통 으나 이로 읽을 때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는을 해석하면 안 돼요. 고려가요에서 이 나는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는을 해석하게 되면은 내용이 맨 마지막에 가서 어그러져요. 그래서 읽지 않는다라고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가시리 있고 그 아래 보시면 거기 가시겠습니까 현대어로 해석되어 있죠. 저 아래 보여요? 현대어 해석. 네, 그래서 그 현대어 해석이랑 한 줄씩 비교하면서 읽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선생님. 네? 2에서 5는 그 은하 물론. 으나 이로 보통 바꾸면 돼요. 그래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지. 그래서 상황이 뭐다? 이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아래 뭐예요? 위 증질과 태평성대 뭐예요? 와 너무 행복한 시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어떤 상황인데? 이별했는데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이 뭐라고? 궁중가요로 들어가면서 임금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후렴구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한번 보겠습니다. 날라는 나에게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 버리고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년 보겠습니다. 잡사와 두어리만은 잡아두고 싶지만 이별하는 사람을 잡아두고 싶대. 근데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리을세라의 동그라미, 올세라의 리을하고 뒤에 있는 쉐라 묶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을세라, 리을쉐라가 있어요. 올쉐라의 리을 받침이랑 뒤에 있는 쉐라. 이거는 혹시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집에 갈세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도망갈세라? 안 들어봤어요? 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보통 리을세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라고 적어주세요. 뭐뭐 할까 두렵다. 자, 그러니까 뭐야? 잡아두고 싶은데 내가 너무 잡고 있으면
서운해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대. 이해돼요? 다시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어쩔 수 없이 서로님, 서럽지만 사랑하는 님을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도시오셔서 다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리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뭔 내용이에요? 아, 나 너랑 헤어지기 싫어. 근데 네가 서운하면 다시 나한테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대? 일단 보내준대. 근데 어떻게 하래? 바로 다시 오래.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별을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내용은? 오케이. 자, 뭐 영구, 조은구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다음 쪽 오른쪽 한시 보겠습니다. 한시요. 예. 우리 아까 한혁시 봤지? 한혁시. 고대가요 할 때 한혁시가 있었어요. 한혁시가 뭐였어요? 한자로 번역한 시가 한혁시였습니다. 근데 한시는 애초에 쓸 때부터 한자로 쓴 시예요. 기록문학인 거죠. 한혁시는 구전문학을 기록으로 바꾼 거고 그냥 한시는 애초에 쓸 때부터 한자로 쓴 시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문학입니다. 한문으로 된 전형시이다. 한문을 배운 지배층을 중심으로 지배층의 체크. 그래서 양반의 문학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통일신라 이후 활발히 창작되었다. 한글 창제 이후에는 중국의 한시를 우리말로 풀어 쓴 언해의 밑줄, 언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언해는 어떤 뜻이냐면요. 언은 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은 언문이고요. 해는 해석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언문이 뭐냐? 이 언문이 바로 한글입니다. 언문이 한글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에요. 언문은 원래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을 배우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훈민정음 한글 창제 원리 훈민정음을 배웁니다. 근데 이 훈민정음은 되면요? 네? 중학생이 되면요? 중학교 2학년 때요. 훈민정음을 배우게 되는데 이 훈민정음은 양반들이 반대를 했어. 맨 처음에. 양반들이 훈민정음을 한글을 창제하는 걸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의 백성들이 글을 몰라.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닥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한글을 아는 순간 어때? 임금한테 임금님 이 자식이요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일러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지배층 입장에서는 다스리기가 쉬워졌어 어려웠어? 어려워진 거지.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게 되면 본인들이 괴로워질 거야. 그래서 한글을 반대를 했던 거지. 그래서 한글을 맨 처음에 누가 썼냐? 평민과 여자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민과 여자들이니까 옛날에는 가부장제, 남아선호 사상이니까 남자가 최고, 그 중에서도 양반이 최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쓰는 건 한자, 윗대가리가 쓰는 건 한자, 본인들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여자와 평민들이 쓰는 거는 한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을 낮춰 부르는 게 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언해라는 단어는 언문으로 해석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평민들과 아녀자들이 읽기 쉽도록. 이해됐나요? 형식성의 특징 보겠습니다. 절구, 내기후, 구, 내기후, 구의 밑줄, 그럼 몇 줄이다? 네 줄이다 라고 되어 있죠. 뭐 기승전결, 선경, 후정 있는데요. 기승전결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선경, 후정이에요. 선경, 후정의 체크. 선경 자르고 후정 자르고. 그래서 선경과 후정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죠. 선경 할 때 경은 경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경은 경치 먼저 이런 의미고요. 후정은 정서에 대한 이야기죠. 정서는 뒤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경치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뒷부분에서 본인의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오른쪽 한시의 형식. 한시의 형식 봐봐. 오른쪽에 보이죠? 한자로 만든 시라 그랬지? 그래서 한자의 개수에 따라서
5언 5개의 글로 되어 있냐 7언 7개의 글로 되어 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5원 절구 뭐 7원 율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정지상의 송임 작품 봐보세요. 한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면 이거는 7원이라는 내용이 붙게 되는 거고 몇 줄이야? 4줄이지. 그래서 7원 절구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7원 절구 거기 아래에 써져 있지? 7원 절구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빅앤 두, 빅앤 긴 두 개. 북은 우리가 그 언덕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담장 같은 느낌인 거죠.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인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는 인보내며 체크. 어떤 상태? 아, 이별하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별 중. 슬픈 노래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화자가 좀 기쁘다고? 슬프다고. 대동강물이 언제 마를까? 라고 되어 있네요. 대동강물, 강물이 마른데 안 마른데? 안 마른데.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왜 안 마른데? 내가 쳐 울어서 강이 마를 리가 없대.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봐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나에겐 잘못이 남산만큼 많아, 히말라야 산만큼 많아 라고 했어. 그럼 이건 과장법이지. 그렇지? 과장해서 말하는 거잖아. 이것도 뭐래? 내가 눈물을 준데 흘려서 강물이 마를 일이 없어. 이것도 과장법인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표현법은 과장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옆에 써져 있죠? 과장. 과장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도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도치도 별표. 도치라는 건 뭐예요? 어순이 뒤바뀜이라고 적어주세요. 어순이라는 건 말의 순서예요. 근데 몇 번 말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밥을 먹었다 맛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해됐나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고 봐야 돼?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를까요?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내나니 이게 아니라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을 보내나니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를까요? 이렇게 두 줄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해서? 그래서 그 두 줄이 바뀌었다. 도치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시 보겠습니다. 총 8개의 구. 8개의 구니까 몇 줄? 8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4연으로 이루어진 한시로 1, 2구를 수련, 합련, 경련, 미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X자 치세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데요? 율시가요? 아니요. 율시 아니에요? 율시에 있는 수련, 합련, 경련, 미련 그 부분이요. 저 수련 다 X 쳤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 X 치라고. 수련. 그냥 율시를 다 X 쳤어요. 아 그건 아니라고. 율시도 X 쳐요? 그 여기 한 2줄짜리로 된 그것만 X 치면 되는 거죠? 1, 2, 9를 거기서부터 미련이라 한다까지 가로 닫고 거기 지우라고. 볼게요. 뭐야 나와? 춘망, 춘의 봄이라고 쓰세요. 춤이 어디 있을까요? 춤망이요? 네, 망에 바라다라고 써주세요. 춤이 뭐라고요? 생각해봐, 뭘까? 춘장할 때 그 춤이요. 자, 환장하겠네. 방금 봄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어? 망은 바랄 망자입니다. 소망할 때 망자예요. 자, 그래서 몇 글자의 한자가 5글자씩 되어 있죠? 몇 줄이에요? 8줄이죠? 그래서 이건 뭐다? 오원 율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인데요? 그래서 5원 율시. 그러니까 오원 율시라고.
8줄이 율시에 대한 이야기잖아. 한자는 한 줄에 5개 있잖아. 아, 이해됐죠?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내용. 나라의 파망하니. 나라가 패망했대. 파망의 밑줄. 패망. 뇌는 산이죠. 산과 가람. 가람은 강의 순우리란 말입니다. 강의 순우리란 말이에요. 강은 한자어, 가람은 순우리 말. 오케이? 어떻게 밑에 나와 있잖아. 나와 있대 아래. 아, 맞네. 아, 나라가 패망하니 산과 강밖에 없고 잣 안의 봄에 성 안을 봄에는 분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풀과 나무뿐 기패도다 무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나무가 나무예요? 네 나무는 나무입니다. 근데 왜 뿔을 시옷이랑 비유가 없어요? 원래는 시옷 소리도 있었던 거야. 옛날 말로 하면은 스분 이렇게 시바 말고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시옷이랑 비읍 소리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니네가 먹는 쌀도 옛날에는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썼거든. 뭐? 발이었어요. 비읍 시옷 점 리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현대어로 갔을 때 쌀로 간 거거든요. 현대어로 쌀로 바뀐 거예요. 뭐해? 비읍 시옷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냥 쌀이 아니라 부살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부살 이런 느낌으로. 부살. 원래 부살이냐고. 그만해 그 인사야. 근데 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들어봐. 근데 쌀로 갔어. 원래 뭐가 있다고? 비읍 소리도 있어야 된다고. 조쌀인가요? 좁쌀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원래 비읍이 있어 없어? 생겼지? 이 비읍이 여기 있던 거야 원래. 이해되나요? 네. 또 있어요. 햅쌀이죠. 해부살이라고 써있는 원래는 해부살. 그래서 원래는 비읍이 없는데 이것도 비읍이 생겼죠. 이 비읍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원래 비읍 소리가 나는 거에서 가져왔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시옷을 비읍 시옷인데 쌍시옷을 읽었지. 그러면 시옷 비읍이면 뭘로 읽어야겠어? 쌍비읍을 읽어야 돼요. 시옷 디귿이어도 쌍디귿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현대국어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를 겹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나무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나무뿐. 그만해. 나무뿐 깊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뭐밖에 없대? 자연물밖에 없대. 시절을 감탄하니. 니네가 감탄하면은 오해하는 게 있어. 감탄하면 좋은 감정만 생각을 하거든. 항상 뭐라 했지? 감탄 안에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절이라는 단어는 시절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 시기, 잠깐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절에다가 잠깐의 시기라고 적으세요. 지금 이 시기를 감탄하니 기쁘네? 아니 슬프네. 고지 눈물을 뿌리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의 고지라는 건요 꽃입니다. 꽃이에요. 원래 꽃의 표현은 중세로 가게 되면은 곧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표현인데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꽃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지 눈물을 시옷 비읍이니까 얘도 어때? 쌍비읍으로 읽으면 되겠지?
뿌리게 하고 여희 여심을 여희다 들어봤죠? 여희다 들어봤지? 여희다가 뭐라고? 잃어버리다 헤어지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여희 여심을 이라고 했으니까 이별하는 것을 슬호니 슬퍼하니 새 마음을 놀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새의 마음이 놀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아래 해석 있으니까 그냥 쭉 같이 보시면 돼요. 봉화가 이제 뭐예요? 봉화가 뭐냐? 전쟁. 그러니까 봉화가 뭐야? 전쟁. 아니 씨발 봉화의 뜻이 뭐냐고. 전쟁. 봉화가 뭘 봉화라고 하냐고. 아, 아니 그니까 여기서 전쟁을 세웠는데 원래 봉화 뜻이 너 알아? 뭐냐고. 너 알아? 원래 너 알아? 나? 모르겠어? 그건 아니야. 자, 통신수단이 있죠. 지금은 뭐야? 핸드폰 쓰지. 그치? 옛날에는 첫 번째는 뭐였어? 파발. 파발 들어봤어요? 네. 파발이 뭐예요? 그말 타고. 말 타고 직접 가서 편지 갖다 주는 거야. 우체부란 말이야. 새가 묻는 거 아니었나 원래? 지금 많아고. 그러니까 이 파발이 첫 번째가 뭐예요? 말 타고 편지 주는 거. 말벼락이 편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전쟁이 났어. 그러면은 시각적인 게 빨라? 편지 주는 게 빨라? 시각적인 게 훨씬 빠르단 말이야. 아니 저기서 불이 났어. 거기서 불 났다고 편지 오는 게 빨라? 여기서 연기 났으니까 불 났구나를 아는 게 빨라? 그냥 불 났으니까 보고 아는 게 빠르지? 그게 바로 뭐예요? 봉화예요. 봉화입니다. 봉화. 이 봉화는 산 꼭대기에 설치가 돼요. 뭐가? 화로가 이렇게 5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연기의 개수로 전쟁이 났다. 이해돼? 굴뚝이 5개가 있는 거야. 이 굴뚝 5개로 전쟁이 났으면 굴뚝 5개 다 피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식을 전달하는 목표가 이제 봉화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봉화가 석 달이 이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전쟁이 그래서 여기서 봉화가 이제 전쟁에 대한 상징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봉화에다가 거기다 써놔. 그 소식을 알리는 굴뚝이라고 적어주세요. 소식을 알리는 굴뚝. 네. 석 달이 이어졌다. 그러면 뭐야? 3달 동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3달간 전쟁 중이야. 3달간 전쟁 중. 집의 음서, 서가 편지서, 글서자입니다. 그래서 집의 편지는 만금이 사도다. 만금보다, 그러니까 돈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그러니까 집에 편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샘머리를 하얗게 머리가 새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샘머리, 백발을 긁으니 또 저르니 짧아지니 다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하도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화자 남자야 여자야? 여자인 거지. 왜? 비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해됐나요? 네. 남자 비녀 꽂으면 그럼 저 태국 갔다 온 거지 뭐. 알겠어. 예전에는 알겠다고. 그래요. 네, 비녀는 보통 여자 겁니다. 알겠죠? 그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맞아. 축하해. 이해됐죠? 숙제는 91쪽까지. 뜨거워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아래 해석 다 있잖아요. 이거 아니 해석이 없는데요? 쌀러리. 알겠다. 풀어주세요. 왜 난리야 어? 아니 한 개만 없어. 안 돼, 풀어. 없네? 그리고 야 91쪽 봐봐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 있어. 아니. 있어요. 조용히. 앞에 현대어로만 적어줄게요. 불러줄게. 현대어만 불러줄게. 몇 번? 살얼이란다 거기.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어차피 영상 보면 또 써져 있어.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여기서의 청산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모르는데. 머위와 머위랑 머리요? 네, 달래랑 머리가 머리예요? 머위요. 머리? 근데 헷갈려 얘들아. 아니 나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귀를 파. 머위와 머위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머위와 달래는 가로 열고 닫아주세요. 이거는 소박한 나물 음식입니다. 소박한 음식이요. 네. 얄리얄리얄라샹 얄라리얄라 이런 건 읽을 필요 없어요. 후렴구입니다. 아, 이거 잘하시네요. 울어라 울어라 우는구나 우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해서 그 아래 거 알아서 해석하면 돼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의 밑줄 청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여라고 했으니까 새한테 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널 나와 너보다 시름 뭐나요? 아래 써져 있어요. 걱정 시름은 걱정 한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새는 뭐예요? 감정이입 혹은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던 새 한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밑줄 뭐 얄리 그 머신이 좀 물 아래입니다. 이거는 가로 열고 하류라고 써주세요. 하류. 물이 하류요? 물 아래가 하류입니다. 하류. 가던 새 본다. 그래서 그 하류는 뭘 의미하냐? 속세를 의미해요. 가던 새를 봤습니다. 여기서의 새는 또 달라요. 여기서의 새는 뭐하냐? 진짜 미친 거 같아. 나 너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너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익묻은 이끼 묻은 장글란 쟁기를 이거 농사용 쟁기죠.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 부분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에요. 일인공 절인공 이리저리 이리저리요? 네 하여 나지란 지내와 션도 지냈는데 근데 그 시옷 디귿 오가 뭐예요? 또예요? 나 아직 거기 안 읽었는데 그래요? 읽은 줄 알았어요. 올이도 올 사람이죠. 갈이도 없는 밤이란 또 어찌 할까? 후략이 뭐예요, 쌤? 후략. 뒷부분에 더 있는데 생략했다는 이야기예요. 얄리얄리 얄렸어. 네, 끝. 알겠죠? 다음 주는 수업이 없어요.